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니어들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배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지금 당장 자산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 해에는 세 가지 거대한 경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정점을 찍으면서 자산 매도 압력이 급증합니다. 둘째, 금리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어 있어 부동산과 채권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비중입니다. 한국 시니어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가 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핵심 지역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급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한 지역에 모든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금융자산의 구성입니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것도 시니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액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의 경우 채권 비중을 4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식은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으로 20에서 30% 정도가 적정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과 대체 투자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화 자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자산 통화를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금 자산의 재점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에 연금 계좌를 정비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비용을 위한 별도의 자산 배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 예비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경제 대변동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전략과 실전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부동산의 자산의 70% 이상을 묶어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2026년 이후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한 외곽과 지방 소도시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지금이 정리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이후엔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 중 수익성 낮은 물건은 과감히 매각하고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세요. 현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은 금융자산입니다. 예금과 적금만 믿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금 이자로는 실질 자산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위험 주식에 올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형 펀드 등 매달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특히 미국 배당 귀족주나 인프라 리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금융자산의 30% 정도는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환율 리스크 대비에 필수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외화 자산 보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연금 자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원리근보장형에만 넣어두셨다면 지금이라도 일부는 실적 배당형으로 전환하세요. 60대 초반이라면 여전히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 감수는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보험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에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진 않나요? 60대 이후엔 사망보험보다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끝났다면 고액 사망보험은 과감히 해지하고 그 돈을 현금흐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대신 치매나 장기요양 상태를 대비한 간병보험은 반드시 점검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자산 전략입니다. 이것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면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생전증여, 가족 신탁, 연금보험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신탁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어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비상자금입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즉시 현금화 가능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경조사,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현금 확보는 시니어 재무 설계의 기본입니다. 이 비상자금은 절대 투자하거나 묶어두지 마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 재배치 전략을 정리하면 부동산 축소, 현금 확보, 수익형 자산 확대입니다. 그리고 연금 최적화, 보험 정리, 상속 설계, 비상자금 확보까지 총 7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2026년 경제 대변동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아니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까요? 실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금 비중을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부동산과 주식에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경제 위기 때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두 번째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지금이 결정의 시간입니다. 입지가 애매한 부동산, 공실 위험이 높은 물건, 관리비가 과도한 자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신 핵심 상권이나 역세권, 학군지 같은 프리미엄 입지는 끝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주식만, 예금만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국채형 펀드나 달러 예금, 금 같은 실물자산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특히 달러 자산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필수 해지 수단입니다. 최소 10%는 달러로 보유하세요. 네 번째는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시세 차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우량주나 리츠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연금 자산의 최적화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월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여섯 번째는 보험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로 매달 돈이 새나가고 있지 않나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중에서 수익률이 낮거나 필요 없는 상품은 해지하고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세금 최적화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상속과 증여 계획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9번째 전략은 생활비 구조 재설계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비를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신비, 구독료,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의외로 줄일 부분이 많습니다. 10번째는 건강 관련 지출 계획입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실손보험과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적 관리를 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전략은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번째는 소득 다각화 전략입니다.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컨설팅, 임대 수입 등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한 수입원을 개발해보세요. 13번째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자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부동산, 보험을 엑셀이나 앱으로 정리해서 매달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4번째는 가족과의 재무 소통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자산 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과 자산 목록을 가족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고정된 전략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16번째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세무사, 재무설계사, 부동산 전문가와 관계를 만드세요.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전략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손실을 봅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두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두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 흐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6년 경제 대변동 전에 시니어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상속과 증여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다면 2025년 안에 증여 계획을 완료하세요. 특히 10년 단위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점검입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2026년 이후 의료비는 연평균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가입한 실손보험이 갱신형이라면 보험료 폭등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하거나 보장 내용을 강화하세요. 세 번째,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연금까지 모든 자산 정보를 디지털로 정리하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노후소득 파이프라인 다각화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최소 3가지 이상 확보하세요.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안정적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긴급 유동성 자금 확보입니다. 최소 생활비 2년치는 필수입니다. 경제 위기 시 자산 가격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는 현금 쿠션이 필요합니다. 예금, MMF, 단기 채권 등으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 부채 구조 조정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빚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지금 상환하세요.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2025년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세금 최적화 전략입니다. 합법적 절세는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기부금 공제 등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세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소득 분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거 안정성 확보입니다. 노후의 집 문제는 생존 문제입니다. 전세 거주자라면 자가 전환을 고려하고 다주택자라면 핵심 주택만 남기세요.
2026년 이후 전세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 시니어 주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9번째, 가족 간 재무 소통 강화입니다. 돈 문제는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 상속 계획, 간병 비용 등을 자녀와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침묵은 나중에 더 큰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번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재무설계사,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을 만들어 두세요. 2026년 경제 대변동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경제 대변동 대비 시니어 자산 전략 완결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